한 26세까지. 그때 맞아야 제일 효과적이에요. 근데 뭐 성생활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은 거니까 우리나라는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한 16세 이전에는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한 16세 정도를 권장하는데 뭐 그거는 관계없어요. 그 전에라도 그건 하기 전에 맞춰 놓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신 분들 딸들을 그런 나이에 맞춰 놓으면 한 70% 정도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. 100%는 아니고요. 왜냐하면 바이러스랑 관계없이도 암은 물론 생길 수 있어요. 100%가 다는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70%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맞추는데 문제는 좀 비싼 게 한 가지 흠이에요. 이 우리 간염 백신 맞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그렇게 해서 3번 맞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한 번 맞고 그다음에 한 달 있다 한 번 맞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있다 맞고 그래서 3번 맞는 건데 좀 비싸서 그게 문제예요. 그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인데 치료는 뭐 어느 암이나 다 수술 아니면 방사선 치료 아니면 항암요법 그렇게 3가지죠.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요. 그래서 이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1기나 이걸 우리가 2기 뭐 A, B 이렇게 다 나눠요. 또 근데 A는 초고 뭐 쉽게 얘기하면 B는 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2기 초까지는 수술을 해요. 수술이고요. 2기 말서부터 이 밑에는 방사선 치료를 해요. 물론 이때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방사선 치료는 뭐 수술은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게 후유증이 많지는 않은데 방사선 치료는 한번 쪼이고 나면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요. 평생 갑니다.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게 방사선이니까 독할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궁에 있는 이 골반 부위에다 쭉 쪼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정상 조직들도 많이 망가져요. 그래서 그 망가진 그 후유증이 거의 평생을 가기 때문에 특히 아까부터 얘기하는 자궁 앞에 있는 방광이라든지 자궁 뒤에 있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방사선에 의한 방광염, 방사선에 의한 직장염이 생겨서 뭐 이렇게 피오줌이 많이 나오고 뭐 대변 볼 때 피가 출혈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먼저 하죠 항상. 이때는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또 뒤에 나오는 암들은 조금씩 달라요. 치료 방법 다르지만 어쨌든 경부암은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을 때 발견을 하면 좋아요. 또 우리나라 이 경부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적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할 수 있는 시기에 한 8, 90%가 발견이 돼요.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하고 선진국이 그렇고 아까 얘기하는 저쪽 좀 저개발 국가 같은 데는 병원을 잘 안 가기 때문에 거꾸로 주로 이때 발견이 돼요. 그렇게 되면 아주 나쁘죠. 결과가. 또 치료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기에는 8, 90% 되지만 밑으로 갈수록 나빠져서 4기 되면 이건 보통 10% 미만이에요. 거의 안 낫는다고 보면 되죠. 그죠?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줄어들어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에도 방법이 이제 옛날엔 다 개복 수술 배를 째고 하는 거 했죠. 크게 째죠. 이따 사진을 보여줄 텐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게 배꼽이라고 치고 이제 복부라고 치면요 이렇게 길게 잽니다. 이런 식으로 이만큼 째고 해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요새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복강경 수술이라고 들어봤죠.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조금 째고 할 수 있어요.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개복수술 이만큼 짠 사진이고 복강경 수술은 여기 배꼽에 하나, 여기에 하나, 여기 하나 이렇게 간혹 이쪽에다 하나 조그맣게 5mm 그러니까 1cm, 1cm, 5mm, 5mm 이렇게 뚫고 이렇게 기계를 복강경을 넣어서 요 화면 보이죠? 요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복강경이에요. 이걸 비춰서 화면을 보면서 이 기계를 넣어갖고 이제 조작을 해갖고 떼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환자로서는 조금 째니까
제일 환자들한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제일 힘든 게 아픈 거죠, 뭐 당장. 예? 제일 급하죠, 뭐 아픈 게. 그래서 이 제일 좋은 게 이제 안 아프다는 거죠, 조금 째니까. 그다음에 흉터도 물론 거의 조금밖에 안 남고. 그러니까 입원 기간이 짧아져요. 그리고 정상 생활로 이렇게 복귀가 빨라져요. 안 아프니까 금방 활동하기가 좋죠. 그다음에 사실은 수술 후에 합병증도 좀 적고 또 뭐 출혈도 덜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요새는 가능하면 모든 수술을 복강경으로. 사실은 근데 제일 문제는 복강경 수술의 문제는 이제 배우기가 어려워요. 좀 기술적으로.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. 손을 집어넣지를 않으니까. 사실 손이라는 게 굉장히 수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에 수술 같은 걸 해갖고 유착이 심하면 하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원 영상이, 모니터라는 건 2차원이니까 그래서 배우기가 좀 어려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. 그리고 이제 그럴 때까지 조금 합병증이 수술 중에는 좀 많이 생길 수 있고, 그 다음에 비용이 조금은 더 들죠.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 복강경 수술을 갖다가 이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게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, 여러분들이 로봇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죠? 보통 사람들은 로봇이 수술한다면 무슨 신기하고 무슨 매직 같아요.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. 그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.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